네이버는 직접 긁으면 맞고 공식 플랫폼에서는 아예 알 수 없던 숫자까지 규격을 정확히 쓰는 것 자체가 이 시장의 차별화 여지라는 게 단 한 줄. 시장 조사해주면 사업 맥락을 읽고 수요 트렌드부터 키워드, 채널별 경쟁사, 시장 규모까지 한 번에 수집하고 인사이트까지 분석한 문서 한 장으로 받아보실 수 있는 겁니다. 지난 편에서 무엇을 수집할지, 누가 지휘하고 누가 분석할지, 사람이 어디서 개입하고 결정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시장조사 파이프라인이 전체 그림입니다. 흐름이 잡히셨다면 지금부터 실제로 돌려보면서 단계별로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첫 단계부터 보겠습니다. 1시간 반 동안 손으로 하던 탭 순회와 엑셀 정리를 지금부터는 단계마다 어떤 도구가 어떻게 대신하는지 하나씩 확인하시면 됩니다. 감으로 넘기던 판단이 어디서 데이터로 바뀌는지 같이 보이실 겁니다. 먼저 AI 직원 리서처를 부릅니다. 그런데 부르자마자 조사부터 하지 않습니다. 호스밴드 시장조사 계획을 세우기 위해 먼저 시장조사 워크플로우 스킬을 로드하고 우리 사업 맥락부터 파악합니다. 그 다음 채널별 수집 도구 배선을 확인합니다. 쓰기로 한 도구들이 자리에 있는지, API 키가 다 꽂혀 있는지, 참조할 문서가 있는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걸 안 하고 시작하면 30분쯤 돌다가 중간에 멈춥니다. 키가 만료돼 있거나 도구 하나가 빠져 있으면 한참 진행된 뒤에야 그 단계 결과가 비거나 오류로 남아서 되돌아와 다시 잡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제가 그걸 며칠 겪고 나서 넣은 단계입니다. 그리고 바로 일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먼저 계획서를 씁니다. 지금 오른쪽에 렌더되는 게 그 계획서입니다. 아까 보신 파이프라인 문서의 순서 그대로 수요와 트렌드를 보고 키워드를 보고 채널별로 경쟁사를 수집하고 소싱 원가를 확인한 다음 후보를 고르고 통합 리포트로 마무리하겠다는 전체 파이프라인이 계획으로 펼쳐집니다. 어떤 채널을 어떤 도구로 긁을지, 결과를 어느 폴더에 저장할지까지 적혀 있습니다. 저는 이걸 읽어보고 승인 버튼을 누릅니다. AI가 매번 알아서 잘하기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정해둔 절차대로 가는지 확인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플랜을 승인하면 본격적으로 우리 사업 자료를 읽습니다. 화면엔 참조 8종 로드라고 뜨는 게 그것입니다. 일반론이 아니라 우리 사업을 알고 조사에 들어가기 위한 단계입니다. 그 중에서 판단을 가르는 중요 문서 3개만 찍겠습니다. 우리 사업 맥락 자료 중 첫 번째, 아이디얼 커스터머 프로필, 우리 타겟 고객 프로필을 읽습니다. 고객을 식별하고 분류해서 세그먼트에 맞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공유 참조 문서입니다. 이분들의 페인 포인트는 M6인지 M8인지 헷갈린다 같은 규격 관련 이슈인데 문의 10건 중 4건이 그것입니다. 규격 하나 틀리면 주말 작업이 통째로 멈추는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조사에서도 경쟁사들이 규격을 어떻게 표기하고 커버하는지를 먼저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채널 전략 문서를 읽습니다. 우리 판매 채널별 역할과 가격 정책, 운영 규칙을 정의해 놓은 문서입니다. 채널별로 다르게 가져가는 운영 목적, 채널별 주력 상품군, 가격 정책이 여기 정의되어 있으니까 조사 결과를 어느 채널 기준을 읽어야 하는지가 처음부터 분명해집니다. 세 번째, 가격 정책입니다. 순이익률이 일반 상품 30%, 공구류는 20% 미만이면 입고 보류. 이렇게 기준을 정해 놓아서 나중에 소싱처에서 원가를 조사할 때 이 기준으로 후보가 걸러집니다. 왜 이걸 먼저 읽히느냐 하면 이 컨텍스트 파일들이 조사의 기준값이기 때문입니다. 고객 문서가 없으면 누구한테 좋은 상품인지 판단할 수 없고, 채널 문서가 없으면 어느 시장 기준으로 읽을지 알 수 없고, 가격 문서가 없으면 남는 장사인지 계산할 수 없습니다. 우리 고객이 규격 때문에 헤맨다는 걸 알고 조사하는 것과 그냥 호스밴드 시장을 조사하는 건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무엇을 먼저 읽히느냐가 그 다음 판단 전부의 품질을 정합니다. 사업 맥락을 인지하고 나면 리서치가 하는 첫 번째 단계가 이것입니다. 조사 대상을 확정해서 사장에게 보고하도록 게이트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카테고리 내 확장으로 변형 연관어를 키워드 세트와 경쟁사 범위에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AI가 혼자 정하지 않는 첫 번째 지점입니다. 첫 번째 수집 단계, 수요 트렌드입니다. 예전에 제가 탭을 열어놓고 수동으로 보던 그 네이버 데이터 랩을 API로 연동한 툴 데이터 랩 트렌드 파이썬 스크립트로 만들어 두 가지를 가져옵니다. 하나는 검색어 트렌드, 그 키워드가 달마다 몇 번 검색됐는지입니다. 수요가 어느 방향인지, 계절이 언제 좋은지를 여기서 봅니다. 다른 하나는 쇼핑 인사이트, 그 분야 전체의 클릭이 늘고 있는지입니다. 지금 화면에서 도는 게 그 두 가지를 연달아 가져오는 과정입니다. 왜 굳이 둘 다 보느냐 하면 검색량은 관심이고 쇼핑 클릭은 구매 직전의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검색만 늘고 클릭이 안 늘면 궁금해하기만 하고 안 사는 시장입니다.
줄어듭니다. 반대로 검색은 그대로인데 클릭이 늘고 있으면 사려는 사람이 실제로 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한쪽만 보면 반쪽짜리 판단이 됩니다. 이어서 시장이 얼마나 큰지는 딥 리서치가 맞습니다. 파이썬 도구로는 못 구하는 값이라 이번엔 웹서치 MCP, 파이어크롤과 EXA를 연동해서 산업 자료를 출처와 함께 모읍니다. 지금 화면에 뜬 게 그 딥 리서치 에이전트가 도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트렌드 호스밴드 산출물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나온 인사이트입니다. 호스밴드 검색은 12개월 동안 12% 올랐고 재질을 바꾼 스탠 계열 검색은 393% 뛰었습니다. 아까 재질을 넓혀보기로 한 결정에 데이터 근거가 생겼습니다. 계절은 두 갈래로 갈립니다. 그냥 검색은 봄이 피크지만 사려고 누르는 쇼핑 클릭은 8월이 피크입니다. 지금이 그 8월 초라 들어가려면 지금이 적기라는 판정까지 같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호스클램프 시장은 24억에서 32억 달러, 해마다 3에서 5%씩 크고 있습니다. 그중 나사로 조이는 원기업 타입이 전체의 38%로 제일 큰 조각입니다. 이 숫자가 나중에 상품 후보를 고를 때 결정적 근거가 됩니다. 이제 3단계, 키워드 상세 분석을 할 차례라고 투두 리스트에 잡혀 있습니다. 이번에도 도구부터 뜯어보겠습니다. 예전에는 네이버 검색 광고 도구에 들어가 키워드를 내려봤던 걸 지금은 네이버 검색 광고 API를 연동해서 월간 검색량, 경쟁 강도, 자동 완성, 쇼핑 연관어까지 한 번에 가져옵니다. 여기서 도는 게 키워드 어널라이저 파이썬 스크립트입니다. 도구가 멋대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물어보고 멈춰서고 사람이 승인해야 다음 단계인 키워드 분석이 시작됩니다. 수집이 돌면 시드 키워드인 호스밴드가 들어간 쇼핑 연관 키워드는 자동으로 분석 세트에 포함시키고 판단이 필요한 검색어는 별도로 빼놓습니다. 그리고 시드 키워드가 안 들어간 연관 검색어는 이렇게 사장에게 포함 여부를 질문하도록 설계했습니다. 후보로 뽑은 동일 상품군 연관어 10개만 분석 세트에 포함시키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여기에 굳이 사람 확인을 넣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연관어 세트가 그대로 뒤에 나올 경쟁사 조사의 범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엉뚱한 검색어가 섞여 들어가면 경쟁사 목록이 통째로 어긋나는데 어떤 검색어가 우리 상품과 같은 시장인지는 상품을 아는 사람이 제일 정확하게 압니다. 이제 경쟁사 분석입니다. 여기가 오늘의 핵심이라 데모로 들어가기 전에 한 장으로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경쟁사 쪽은 아까 2층에서 보신 컴페티터 모니터, 경쟁사 담당 스킬이 맞습니다. 여기서 채널마다 다른 도구를 쓰는데 채널마다 차단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일부러 다르게 설계한 구조입니다. 네이버는 직접 긁으면 맞고 쿠팡은 IP 자체를 차단하고 11번가는 화면이 나중에 그려지고 오늘의 집은 자주 부르면 막습니다. 그래서 채널마다 뚫리는 게이트가 다릅니다. 첫째, 공식 API로 되는 채널 11번가가 대표적입니다. 공식 오픈 API가 있어서 호출 한 번이면 상위 상품의 이름, 가격, 판매자, 리뷰수에 구매 만족도까지 표로 떨어집니다. 둘째, 이베이, 아마존 같은 해외 사이트는 썬더비트라는 스크래핑 API를 클로드에 연동했습니다. 상품명과 가격, 별점, 리뷰수에다 몇 개들이 팩인지 커버하는 규격 범위, 재질, 클램프 방식까지 구조화로 된 표로 뽑아옵니다. 해외 상위 상품이 어떤 구성으로 팔리는지가 이 표 하나로 정리됩니다. 셋째, 화면을 직접 봐야 하는 채널입니다. 오늘의 집은 자동 호출이 차단돼 있어서 브라우저에 썬더비트라는 AI 스크레이퍼 확장을 씁니다. 상품 목록 페이지를 열고 클릭 2번이면 AI가 페이지 구조를 읽고 상품명, 가격, 리뷰 같은 필드를 알아서 감지해 표로 추출해줍니다. 차단 때문에 브라우저를 거칠 뿐 긁는 일 자체는 여기서도 AI가 합니다. 마지막으로 네이버와 쿠팡은 서드파티 도구를 씁니다. 판매량과 구매 건수, 전환율처럼 공식 플랫폼에서는 아예 알 수 없던 숫자까지 한 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경쟁사가 실제로 한 달에 몇 개를 파는지 이 구매 건수야말로 시장에 들어갈지 말지를 가르는 핵심 숫자입니다. 목록 수집이 끝나면 그 중에서 구매 건수 상위 서너 곳만 골라 심층 수집에 들어갑니다. 전부 다 깊게 파면 비용이 감당이 안 되니 목록은 넓고 싸게, 심층은 좁고 깊게 나눠봤습니다. 심층에서는 목록에 안 나온 것들을 가져옵니다. 규격별로 가격이 어떻게 붙는지 옵션 구조 전체, 배송 조건, 재질과 원산지, 상세 페이지 구성, 그리고 리뷰 본문까지 경쟁사 한 곳당 문서 하나로 저장됩니다. 지금 겹쳐 보이는 게 네이버 1위 경쟁사의 심층 수집 실물입니다. 호스밴드 경쟁사 분석 산출물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나온 인사이트입니다. 첫째, 이 시장은 광고 의존이 낮습니다. 상위 46개 중에 광고가 붙은 건 6개 뿐입니다. 광고비로 밀어서 올라간 시장이 아니라 상품 자체로 순위가 정해지는 시장이라는 뜻입니다. 둘째, 상세 페이지가 전반적으로 부실합니다. 규격표를 텍스트로 제대로 적어놓은
곳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규격을 상품명에 다 박아놓은 판매자는 들어온 사람 3명 중 1명이 살 만큼 전환율이 높습니다. 규격을 정확히 쓰는 것 자체가 이 시장이 차별화 여지라는 게 숫자로 확인됐습니다. 셋째, 낮게 몇백 원짜리 시장이라 배송비 3,000원대가 실질 객단가를 결정합니다. 가격표가 아니라 배송비 포함 총액으로 붙는 싸움입니다. 경진사 분석까지 마치면 이제 소싱 사이가 수집으로 넘어가는 게이트가 열립니다. 다만 이 단계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얼마에 팔지에 관한 내용이라 다음화 소싱 시리즈에서 따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지금까지 도구들이 긁어온 건 전부 숫자하고 표입니다. 이 로우를 판단으로 바꾸는 게 2층의 마켓 리서치 스킬입니다. 그렇게 전 단계가 한 줄 요약과 근거로 정리된 통합 리포트 한 장이 나왔습니다. 섹션별로 훑어보겠습니다. 수요 트렌드에서는 검색량이 12개월간 12% 상승했고 사려고 누르는 쇼핑 클릭의 피크가 지금 진행 중인 8월이라 등록과 광고를 걸 타이밍이 바로 지금이라고 정리됐습니다. 키워드에서는 상위권의 경쟁 강도가 낮은 자리가 없어서 경쟁 강도와 실제 구매 건수를 교차해 기회를 판별하기로 했습니다. 경쟁 현황에서는 방금 보신 그대로 규격을 정확히 쓰는 게 곧 전환이라는 것. 시장 규모에서는 글로벌 호스클램프가 24억에서 32억 달러, 해마다 3에서 5%씩 크는 시장이고 원기어 타입이 제일 큰 조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천 액션에서는 1순위가 지금 파는 상품의 이름과 옵션을 규격 명시형으로 고치는 것, 새로 사올 것도 없이 8월 피크 안에 당장 할 수 있는 일이고 2순위가 국내에 없는 원기어 어소트 키트를 컨셉 검증해 보는 것입니다. 여기가 두 번째 사람 개입 지점입니다. 리포트가 내민 판단 근거는 세 줄로 요약됩니다. 수요가 오르고 있고 피크가 지금이라 타이밍은 고. 규격 명시형 상품명이 전환을 만든다는 게 남이 가게 숫자로 증명됐으니 1순위 액션도 고. 다만 낮게 최저가 경쟁은 팔수록 손해라 노 고. 이 근거를 받아서 어느 것부터 실행할지는 제가 정합니다. 요청 한 줄로 시작한 조사가 사람의 결정 하나를 남겨놓고 이렇게 한 바퀴를 돕니다. 지금까지 보신 이 모든 과정을 마켓 리서치 워크플로우라는 커맨드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단 한 줄 시장 조사해주면 사업 맥락을 읽고 수요 트렌드부터 키워드, 채널별 경쟁사, 시장 규모까지 한 번에 수집하고 인사이트까지 분석한 문서 한 장으로 받아보실 수 있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시장 조사에서 봐야 할 항목은 예전과 똑같습니다. 바뀐 건 속도입니다. 1시간 30분 걸리던 게 30분이 되면 조사 횟수가 늘고 그러면 판단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맥락을 먼저 읽히는 것, 그리고 결정은 사람이 하는 것. 오늘 조사의 출발점이 뭐였는지 기억하실 겁니다. 리서처가 제일 먼저 읽던 우리 사업 컨텍스트 파일들입니다. 이 파일들은 여러분 사업에서도 똑같이 만드실 수 있습니다. 설명란에 무료 진단을 신청하시면 진단 결과와 함께 클로드.md와 컨텍스트 파일 4가지 샘플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3분이면 됩니다. 다음 편에서는 오늘 미뤄둔 나머지 절반, 소싱과 마진을 다루겠습니다. 조사에서 팔릴 것 같다까지 나왔을 때 그래서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 건지를 계산하는 부분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눌러주세요. 다음 화에서 뵙겠습니다.